정진상 구속기로 사법 리스크는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민주당 당내의 여론도 있습니다.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검찰은 고민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28억 원 뇌물 의혹, 부정처사 후 수뢰, 1억 4천만 원 수수, 특가법상 뇌물, 유동규 본부장에게 전화기 버려라, 증거인멸 교사, 위례개발 특혜 제공 부패방지법 위반, 크게는 4가지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이 대장동 비리 혐의가 이 4가지 혐의 중에 가장 큰 혐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본부장과 대면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유동규 좀 만나게 해달라. 하지만 검찰은 거절했습니다. 유동규와 대질 신문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걸 거부했습니다. 이건 사실 좀 검찰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진상이 형이라고 불렸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상급자이자 한때는 친했던 형이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 만나는 것만으로도 유동규 본부장에게는 엄청난 압력과 압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 진술 내용, 태도를 봤을 때 대질 필요성이 없었다라며 거부했습니다. 정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력계 형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소환하고 하루 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첫 번째, 수사를 워낙 해보셨으니까 두 번째는 강력계 형사 출신이시니까 주요 피의자가 진술을 잘하고 있는 다른 사람 만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의미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소환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의미는 소환 조사 이전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이미 예정해 두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군요. 포착하고 있는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워낙 높습니다. 예를 들면 1억 4천만 원 수수 특가법상 뇌물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죄의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1억 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요? 권고형량이 7년 이상입니다. 이 또한 이 부정처사 후 수뢰죄의 경우에도 징역 1년 이상으로 권고형량 역시 7년 이상입니다. 거기다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의혹도 받고 있고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래에 컴퓨터 운영 체계가 변경되었다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어허. 이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인데 구속영장 청구는 그와 무관하게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동규 씨에게 전화기 버려라 라고 얘기했다는 게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었고 실제 유동규 본부장이 바뀐 지도 얼마 안 된 휴대전화 밖으로 집어던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혐의 내용에 대한 상당한 증거도 제시하겠지만 구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를 나열하는 데 검찰이 심혈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강력계 형사 하실 때 박선 변호사님 누구 한 명 이 피의자를 이제 경찰에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할 때 이 피의자가 진술을 잘하고 있는 다른 관계자 좀 만나서 대질 조사해달라 이런 요구한 적 있습니까? 이게 어떤 심리입니까? 정 실장 측의 요구는. 사실 대질 신문은 당사자보다는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당사자들 간에 서로 말이 엇갈릴 때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일참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때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온전하게 정리해내기 위해서 대질 신문을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통상은 수사기관이 먼저 요청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진상 실장이 객관적인 물증 없이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데 대한 불만의 표출, 대질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인식하에 대질 신문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김용 부원장의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정진상 실장이 받고 있는 뇌물 등 혐의와 죄명은 다르지만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하지만 김용 부원장의 경우에는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이
나름대로는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 상태에서 단순히 묵비권을 행사하는 정도만으로는 구속영장 발부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과정, 그 일환으로서 대질신문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대질신문 요청한 거는 유동규 본부장을 보겠다 이런 겁니까?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부풀려서 주장한다고 인식하고 대질신문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는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특히나 이 뇌물죄의 경우에는 어떠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당시 나의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돈을 받는다고 해서 요청을 들어줄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등의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특정 시점, 장소에서 돈이 흘러나와서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어디에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역도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실관계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 부분을 노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검찰은 정 실장의 내용, 진술의 내용 혹은 태도를 봤을 때 대질 필요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구속 여부인데 김수영 교수님, 만약에 구속된다면 만약에 김용부 원장과 정진상 실장의 이 대장동과 관련된 혐의가 비슷하잖아요. 특히 이제 검찰은 대선 자금 아니냐, 불법 정치 자금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돈을 받았다. 대장동 일당에게 비슷하기 때문에 김용부 원장은 구속이 됐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2명을 꼽으라면 2사람인데 만약에 정 실장이 내일 구속된다면 최측근 2분 다 오른팔 왼팔 2분 다 모두가 구속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로 향하는 수사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정진상 씨까지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차례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뭐 오른팔 왼팔이라고 말할 만큼 최측근이고 뭐 분신이라고 말할 만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고 또 검찰이 이제 영장에서 정치 공동체였다. 아주 오래 전부터 한 2, 30년을 같이 활동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의 이제 행태를 낱낱이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어찌 됐든 간에 무언가 소명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무죄일 것이다, 무죄일 거라고 믿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동규 씨까지는 이제 버렸다고 할까요? 이 뭐 천화동인 1호의 모든 돈은 다 유동규에게 가게 되어 있었지 김용이나 정진상에 가게 되어 있지 않다. 정진상은 무관하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진상을 굉장히 방어해주는 입장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구속이 되고 각자의 이제 유치장에서 뭐 김용, 정진상 각자 이제 떨어져서 서로 전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불안하겠죠. 예. 그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과연 내가 연루됐다는 거를 불까? 안 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마 정진상에 대해서는 나랑 무관하다. 나는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유동규까지는 모른다고 했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마음을 바꿔서 정진상, 김용에게 돈 줬다는 걸 다 진술을 했던 걸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를 보면은 관련자 대부분을 모른다고 하거나 알긴 알지만 나랑 무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유동규 같은 경우에 자기는 감옥에 갇혔는데 이재명이 모른다라고 하거나 나랑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하거나 사실은 부패범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 감옥 안에서 정말 깨달음이 왔겠어요. 아, 나를 버리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진상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래서 무관하다라고 말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 의견이었습니다. 굳이 부인을 뭐 그런 식으로 안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정진상 실장을 그 자리에 임명했기 때문에 연관성은 매우 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과연 구속이 될지 기각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